안녕하세요. 라피아 강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륜차는 사회에 대한 해방을 위함이다. 이륜차에 대한 주제죠. 알리고 싶은 이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라는 존재, 현실이 지긋지긋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인간의 사회는 자유로운 것을 싫어한다. 모두가 다 잘 살려냐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거역하냐 감당이 안 된다. 인간은 해방감이 있어야지만 풀린다. 갇혀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터진다.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유명한 이륜차 브랜드와 첫 이륜차 선별, 이륜차를 싸게 구해서 등록하고 나서는 방법, 이륜차를 별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어떤 곳이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하게만 산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무엇이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어긋나지 않으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일단 타보고도 아닌 것 같은 사륜차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죽으면 도로 위를 달리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알려고 싶은 이유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미쳐버린 사람. 이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미쳐버렸다는 거죠. 알고 싶은 이유. 평소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없이 사회 생존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절대로 이 인간의 사회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마워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확 바뀌어서 폭발하는 것 같은 상황을 가끔씩 맞아야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확 바뀌는 것일까요?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변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변화의 이유는 아무도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일을 하며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 속에 무언가를 억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가 내면 속에 있던 게 꽉 차게 되어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 않기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을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든 한 번은 풀어줘야 합니다. 뭐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 나는 그 방법을 이륜차라 보았고, 모두가 각자가 억제하는 것을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들게는 됩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서 억제하던 것을 푸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라는 존재. 이 사회라는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해서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벗어나는 방법은 진짜 돈이 많은 것도 아닌 이상, 진짜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사회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곳에서 자신의 일을 찾고서 끊임없이 맡은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맡은 일을 말이야. 그렇게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해내가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났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인정도 못 받을 뿐더러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의 낙오자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이 사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항상 견디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회가 만족할 때까지 견디고 견뎌서 끝내 자신의 맡은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기에 항상 빠져나갈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서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불쌍하다, 인간도. 참.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렇게 항상 빠져나갈 생각은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모두와 같이 조용히 순종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지낸다는 거야. 나는 존나 터트리고 싶은데 항상 그럼 그렇게 말이야. 하지만 말이야, 현실이 지긋지긋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현실이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것을 보고 일을 하던 곳에 가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매일 같은 상황을 겪을 뿐, 자신이 현재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삶이 지나고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땐 어떠한 사람들은 하던 일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돌아올 수는 그 덩이 속으로 집어넣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기 힘든 일을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모두가 평소에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으니 무엇이든 간에 자신 내면에 쌓인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지 결국엔 모르기에 어떤 것으로든지 미리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가 해주어야 할 일이 있기에 거역하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서로가 해줘야 할 일들이 있다고. 인간의 사회는 자유로운 것을 싫어한다. 사회라는 것은 일단 자유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일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회의 원활한 발전과 순환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곧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이며 모두가 싫어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사실. 그렇게 아무도 이것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서로의 자리가 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다시 돌아가려면 또 몇십 년의 사투를 벌여야 된다고. 존나 힘드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별로 없던 자리들을 다투면서 얻어냈더니 겨우 자신의 자유 때문에 나와야 된다면 누가 나오려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게다가 자리에서 내려온 순간 사회적 안정성은 급격히 추락해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르게 되는데 오히려 자유를 가지려는 자체가 어쩌면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저희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가 뭘까? 알려주겠어. 모두가 다같이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서로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니 서로가 잘 살아보자고 모두 힘들지라도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만두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힘들고 미칠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가 열심히 사회에 헌신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량을 어떻게든 채워야 하는데 상대가 혹시라도 그만두게 된다면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일해서 상대방 것까지 메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쩌면 다른 사람을 일을 그만두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 일이 늘어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도 못해. 상대방 것까지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정말로 죽자고 했을 때 모두가 그쳐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더 많은 양을 처리하다가 사라지고서 결국에는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서로가 계속해서 헌신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헌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모두가 살자고 하는 사회에 빠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거역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 정말로 자신이 왜 이 멍청한 사회에 헌신해야 하고 왜 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으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그쪽에서는 또 엄청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으나 그가 쌓았던 그 경력 그리고 자리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다 없애고도 새로운 헌신해줄 사람을 새롭게 영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진짜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지, 그 상태가 이제. 그러나 자유를 얻고서 얼마 지나지 않나 무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회에 헌신하지 않으니 스스로가 결국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마주하고는 다시 원래의 경력과 자리를 되찾으려 할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었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갇혀있기만 하면 터지기 마련이고 적당하면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갇혀있기만 한다면 엄청난 핵폭발처럼 크게 터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미지처럼 말이죠. 인간은 해방감이 있어야지만 풀린다. 모든 인간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해방을 해주어야지만 끊임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쌓이고 쌓일 뿐이다. 쌓이는 것을 계속해서 놔두면 어떻게 변해버릴지 아무도 모르기에 더욱 위험하다. 이 경우까지 간 경우는 잘 없으나 정말로 갔을 경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태초에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결국엔 폭발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로 돌아가려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인다. 그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이 해방을 하는 것도 각자의 능력이고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해방을 하는 방법은 대부분은 사회와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이기에 우리들은 잘 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자유가 되찾아온다.
그게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 하지만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도 해방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주겠어. 갇혀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터진다. 계속 갇혀두기만 한다면 정말로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 순간이 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어떻게든 자신을 가두는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이다. 그래,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한계를 넘잖아? 이게 그냥 다 부셔버려. 다 부시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 그렇게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이다. 아무도 못 막아. 스스로를 이렇게 만든 이 사회를 원망하면서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조금씩 사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사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버려.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 진짜로. 나중에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을 얽매이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정말로 자신이 폭탄이 되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진짜 못 막아.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 나중에 한계점을 넘으면. 그리고 후에 대폭발이 끝나고도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 이제는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 어쩔 수가 없지. 자유를 원했으니까. 자유를 원하면 어쩔 수가 없다. 헌신해라 끝까지. 사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아무렇지 않게 가둬두는 것보다 적당히 풀어주면 일과 해방의 조화가 이루어져 최상의 효율을 끌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가두었을 때보다 훨씬 인생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된다. 자신을 해방하는 것은 곧 자신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의 방법이란 것이다. 갇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면 그제서야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신기해. 내가 해방감을 조금만 풀어줬을 뿐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더 잘 보인다니까. 사회에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남들이 아무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내가면서 점차 사회에 완벽히 헌신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완벽함을 유지하면 말이다. 그러니까 완벽함과 뭔가 엄청난 사회적 효율을 원하면 너희는 해방감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선택해야 하는 이륜차와 도로에 나서고 관리까지 방법. 이런 알차가 좋더라. 나는 알차 형식이라고 하거든. 어깨 살짝, 허리 살짝 굽혀서 타는 거. 이게 위험하지만 해방감 푸는데 괜찮아. 진짜로. 진짜 난 느낌이 왔어. 난 이걸 필요해. 너희는 안 필요할지도. 지금부터 이륜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흘려들어도 된다. 유명한 이륜차 브랜드와 첫 이륜차 선물. 자, 한국 KR 모터스 모터사이클을 생산하는 이륜차 제조업체. 유명한 이륜차 KR 모터스 엑시브 250은 460만원 250cc. 그래? 생기고 괜찮네. KR 모터스. 오, DNA 모터스 1978년 대림공업주로 설립되어 1982년 대림전투공업주로 상호로 변경했고 2021년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DNA 모터스가 21년에 바뀐 건가? DA그룹 계열의 이륜차 제조 및 판매업체이다. 유명한 이륜차 대림 시티 베이스트. 그래, 배달 오토바이. 이거는 좀 늙은 느낌인데? 늙었는 것 중에서 세련된 느낌이야.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 대림 시티 베이스. 지금부터 나는 진짜 괜찮은 옷 이륜차만 골라봤거든. 그 각 제조사마다. 그러니까 생각 있으면 봐줘. 자, 혼다. 본도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자동차, 모터사이클, 동력 엔진 등을 제조한다. 유명한 이륜차 혼다 CB125R. 와, 까려게 생겼잖아. 125. 야마하 악기 오디오 비디오 설비 로봇 오토바이 코페 등
야마하 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일본 시즈오카 현의 하마마스에 있다. 유무는 이른차 야마하 YZF 짝대기 R1M. 이것도 까려게 생겼어. 나중에 돈 많은 이걸로 넘어갈지도. 야마 스즈키 모터사이클과 소형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일본 기업. 그래, 나 진짜 스즈키 추천해. 스즈키 존나 까려. 키 작은 사람도 잘 타져 있음. 나 같은 사람. 그래, 난 스즈키 125를 타고 싶은데 나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네. 가와사키도 진짜 명품 브랜드. 표고형 고베시 초구에 본사를 둔 일본의 기업이다. 오토바이, 철도 차량, 항공기 부품, 선박, 헬리콥터 및 기타 운송단을 제작하는 회사이다. 미츠비시 중공업 IHI와 함께 일본 3대 중공업의 일원이다. 이 가와사키 민저 H2R. 이게 진짜 간지 개쩔음. 가와사키 H2R. 와, 나 이거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가와사키. 진짜 그럼 모든 걸 다 가져 기분 들 텐데. 돈만 많은 H2R 간다. 난 진짜 가와사키. 돈 없으면 스즈키 R120으로 가고 있어. GSX. 할리 데이비슨. 미국의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이자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모터사이클의 총칭. 유명한 이른차 할리 데이비슨 시브어 로드 글라이드. 6,500만원. 1923cc. 이것도 이쁜데? 할리 데이비슨? 나 할리 데이비슨 살짝 중년 느낌 나서 좀 거르는 느낌이거든? 근데 이것도 이쁘네? 보니까 지금 나 빼도 돼. 세그웨이. 미국 회사인 세그웨이에서 생산하는 두 바퀴로 달리는 전동 이론차 세그웨이 라인본. 그래, 미국에도 있더라고 제조사가. 이름 세그웨이 에이펙스 H2. 특징 수소 오토바이. 2024년 출시 예정. 정말 시간이 지나서 나 이걸로 갈지도 몰라. 에이펙스 H2. 이것도 까리에 생긴게. M9 아고스타. 이탈리아의 귀족 아고스타 백작 가문의 가주 지오반니 아고스타와 그의 동생 빈센조 아고스타가 설립한 항공기 제조 기업으로 시작하여 1945년 지오반니 아고스타 백작이 쌓인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제조사 양산 모터사이클 회사로 이탈리아와의 비모터와 함께 수제작 생산의 철학을 유지 중이며 모터사이클 아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경쟁사는 이탈리아와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두카티가 꼽힌다. 회사의 정식 명칭은 메카니카 바게라 아고스타로 우리말로는 베르게라 메카니카 베르게라 아고스타 정도로 읽는다. 보통 줄여서 MV 아고스타로 표기. 야, 근데 아고스타 그냥 애초에 귀족인데 느낌이? 아니, 애초에 귀족이 만든 브랜드였구나 아고스타가. 처음 내가 적었지만 이제 알았네. 아고스타 MV 아고스타 F3 A00RC 798cc 36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인데 800cc 밖에 안 한다고? 좀 창녀스럽긴 하네. 두카티. 1956년 본격적으로 모터사이클 분야에 뛰어든 두카티는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결합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브랜드이다. 둘 다 이탈리아네? 이탈리아 브랜드이다. 장인 정신으로 제작한 슈퍼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기본으로 WSBK와 모토GP에서 수차례 우승을 거머쥐었다. 국내 공식 수입원은 U 모토로사이다. 유명한 이른차 두카티 파니갈레 V4S. 자, 4,500만원에 1103cc. 이것도 멋지다. R차 형식으로는. 두카티 뭔가 이뻐. 두카티도 나빼듬. 좌독일 우 오스트리아. 잠깐만, 옆에 뭐 있어? 이렇게 돼있거든. BMW는 1963년부터 수평에 대한 2기통 엔진을 개발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모터사이클 분야 최초로 ABS 및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이식하는 등 전자장비 계통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수입원은 BMW 코리아 지사이며 전국 11개의 딜러가 판매 및 AS를 담당하고 있다. 뭔가 BMW는 전자계통이 마음에 드는데? 전자계통.
아, 카메라 위치 좀 옮길까? 전자계통이 좀 특별한 것 같은데, BMW는 설명이. 나는 BMW로 가라 하면 BMW M1000RR로 갈 거임. 4,600만원에 1000cc. 잠깐만. 방금 아고토타가 해제했지도. KTM은 1934년 오스트리아에 설립됐다. 1959년 잠시 재정적인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다케르 랠리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130개 이상의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 다양한 KTM은 레이스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모터사이클을 생산하며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 공식 수입업은 주 스포츠 모터사이클 코리아이다. 난 KTM은 R차가 찾아봐도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S 형식의 KTM 125 2Q 그냥 무난하게 입문용으로 타기 좋은 오토바이 이륜차인 것 같은데, KTM 여기 제조사는 무난하게 타기 좋은 이륜차 브랜드,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브랜드, 내가 추천하는 브랜드 1위 스즈키. 진짜 추천, 존나 추천함. 그리고 2순위 혼다, 그리고 3순위 KTM. 내가 방금 입문용으로 좋다 했지. 이 세 개의 제조사가 진짜 입문용으로 개쩌는 브랜드. GSX-R 125 있고, 여기에 혼다 뭐 했냐, 혼다에 혼다 CB 125R 이거 있고, KTM은 방금 그 듀큐 125 있고. 그래, 이 세 브랜드가 진짜 입문용으로 유명하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지녔다. 무난하게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이중 소형면을 따고서 2024년에 출시될 세계의 브랜드를 넘어가거나 원하는 브랜드의 고 CG 바이크로 넘어간다. 그래, 지금까지 나온 높은 고배기량 오토바이들이 있잖아. 거기로 돈이 좀 생기고 이중 소형을 따게 되면 넘어가라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그러면 존나 순조롭다. 이런 차를 가장 싸게 구해서 등록하고 나타나는 방법. 오토바이는 정말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무조건 중국 사이트에서 구매해야 한다. 최근에 나온 게 2021년식인데 2탄은 새 제품은 500만원 가까이 하고, 중국 사이트의 같은 제품은 202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이나 더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이 100만원을 아껴서 살짝의 돈이 드는 오토바이를 등록하는 절차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낀 돈만큼 최대한 오토바이를 타는다. 근데 있잖아, 지금은 내 생각이 또 바뀌었어. 이 새끼들이 무슨 사기를 쳤는지, 쳤을지도 모르니까 새 제품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안전하게 말이야. 봐봐, 진짜 500만원인데 여긴 360만원. 개쩔지 않아? 이런 차 사기당하지 않기.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는 정말로 위험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100만원을 아끼는 것을 감안해서 10만 정도만 투자해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것도 중금단이라는 사이트인데 혹시나 허위 매물이 아닌지 확인을 해주는 사이트로 업체를 이용해서 확실한 매물인지를 점검받는 방식이다. 잠깐만, 내가 이걸 알아야 되나? 그래,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기에 이 정도는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 몇백만원 있는 것보다는 몇십만원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다시 오토바이 값에 손해를 메꿔야 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등록 절차. 이륜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가야 한다. 구청으로 방문 전에 책임보험을 무조건 가입하고 가야 한다. 책임보험을 넣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다. 구청으로 도착하면 교통행정과를 찾아 나선다. 그래서 가서 이륜차를 등록하러 왔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두 상황 모두 전산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륜차 제작증으로 가입.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륜차의 모델명과 차대 보호부로 가입. 이륜차의 첫 주인이 되는 사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차량 시획세 지불. 125cc는 2%, 125cc 이상은 5%야. 첫 번째, 번호판비 지불 6,600원. 두 번째, 수입인지 구입. 차량 시획세 지불이야, 이게 전부. 모두 은행에서만 가능. 현찰로만 지불.
난 진짜 씨발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자꾸 현찰세를 하지? 난 현찰이 존나 불편한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발급, 수입인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 두서를 제출, 정부 마크 나사와 번호판 지급. 이게 첫 번째 주인이 되는 사람. 이게 새 제품을 산 사람. 두 번째, 이륜차의 n번째 주인이 되는 사람. 세 가지 서류 소지, 전 주인의 도장이 찍힌 양도 증명서. 찍혀있지 않을 경우 전 주인의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자신이 찍어야 된다. 아니, 다른 사람 도장을 내가 파야 된다고. 무조건 받아라 진짜. 이륜차 폐지 증명서, 양도인 주민등록증 사본. 두 번째, 교통행정과에서 확인, 차량 취득세 지불. 앞서 말했던 거. 세 번째, 정부 마크 나사와 번호판 지급, 번호판비 지불. 오케이. 중고로 살 때 말하는 거지. 이런 차를 별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차를 혹시나 사고서 다룰 때 관리를 못해 걱정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오토바이 관리점을 모두 파악해놓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다. 자신의 이동수단이 썩어가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자신보다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다. 세차 수리, 디자인 모든 것을 딱 다 말이다. 만일 멀다면 그만큼 타고 가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저 전문가를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것은 항상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 집중 실력인 것이다. 만일 사고라도 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내 운전 실력이 더 중요하다. 내 이 점검하는 것보다, 이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 알겠냐?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면 그냥 관리점을 찾아서 거기만 거기만 주기적으로 가면 된다고. 안전하게만 탄다면 모두에게 완벽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 이 진짜 안전 수칙들만 잘 지키면 여기 이게 그 이미지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 알겠지? 표지판 그런 거 잘 보고 다녀야 돼. 어떤 곳이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륜차라는 자체가 원래 어디든지 빠르게 가기 위해 만들어진 초고속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잘 만든다면 어디든지 항공을 제외한 도로에서는 시간적 제약 없이 다닐 수가 있다. 그래, 존나 빠르게 다닐 수 있다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륜차는 솔직히 갈 수는 있는데 무언가 주변에 거슬리는 것들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그런 점이 이런 차는 거의 없다. 거의 없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자유롭다. 자유도가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는 거지. 진짜 개쩔어. 자유도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사람차도 똑같지만 복잡한 곳을 가야 할 때는 이 장점이 훨씬 부각되어 모두가 멈춰있을 때 멈추지 않을 수 있다. 그래, 난 계속 전진할 수 있다고. 이륜차는 어디든지 들어갈 빈 공간만 있다면 달릴 수 있기에 절대로 오래 걸리는 일이 없다. 그래, 빈틈만 있으면 타고 파고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을 좋아한다면 정말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극한의 효율을 내면서 완벽히 다니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최고의 레이서가 되는 것이다. 안전하게만 탄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륜차 사고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것들은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될지라도 이륜차는 그런 게 없다. 사고가 나면 그저 크게 안 다치기를 빌 뿐이다. 이륜차에 오르기를 희망할 뿐이며 아무도 자신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 안 다치기를 빌 뿐이고 계속해서 이륜차에 오르기를 희망할 뿐. 아무도 나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는 소리지. 모두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륜차를 택하여 타는 것이지 절대로 그저 사고가 나서 다치려고 타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이륜차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들은 모두 운전자의 잘못인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갑자기 꽂혀서 달리다가 박는 것이다. 그래, 제발 박질 좀 마. 그냥 안전하게 가라고. 씨발 존나 달리고 싶어도 말이야. 그런 사람이 좀 많아서 그렇지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애초에 달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 이륜차를 타면서 말이다. 그래서 자신의 갈 길을 자신의 속도로 갈 뿐이다. 그렇게 안전한 것을 항상 숙지한다면 이보다 완벽한 이동수단은 찾을 수가 없다. 모든 일의 시간이 단축이 효과적이면 주변에 영향을 덜 받느니 말이다. 나는 존나 빠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존나 빨려서 아무도 간섭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질주를 하기 위해서 타는 거지.
사고가 나서 다치려고 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질주를 위해서 타는 거라고. 알겠어? 언제든 빠르게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로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신이 생각한 일이나 정말로 순식간에 해결이 가능해지고 주변의 영향을 덜 받는 움직일 수 있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든지 막아설 수 없다. 일단 생각나면 바꿔보는 것이다. 노바꾸 마인드. 바꿔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륜차의 최대 장점.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고 자신의 시간을 갖는 것.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그러니 이륜차를 탄다는 것은 곧 사회의 짧은 단기간 내에 최대한 헌신을 해버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라고 어쩌면 볼 수도 있다. 아무도 자신을 제약할 수 없도록 먼저 나서서 다 해결해 버리고서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얽매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가 있다면 최대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회에 누구든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이동 속도로 가서 굉장한 속도로 일을 최고의 효율로 끝내버리고 다시 돌아와 내 시간을 갖는다는 뜻. 이해했어? understand? 오케이. 어긋나지 않으면서 해방을 느끼는 최상의 도구이며 아닐 경우 버리면 된다. 그래, 낭만 있잖아. 오토바이 딱 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박을 준비를 하는 거 존나 까리해. 해방을 느끼는 최상의 도구. 만일 아닐 경우 버리면 된다. 그래, 아니면 버리면 된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하지. 어긋나지 않으면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사회가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어서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일에도 한계가 있기에 그것을 모조리 다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나? 바로 아무도 자신을 사회에 제약해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 한 번에 다 끝내버리면 날 사회에 제약해둘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지.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사회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이다. 다 해결해 버려서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륜차의 운전자가 원하는 것이고, 그건 신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쌓이는 내면 속의 무언가를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껴가며 최상의 상태로 일을 빠르게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는 것이다. 그래,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게다가 초고속으로 달릴 뿐이기에 절대로 사회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을 어긋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 자가 씨앗가 이상한 것이다. 생각이 이상한 것이다. 오히려 빠르게 이 처리가 되니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는 어긋나지 않으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도구이다. 알겠느냐? 이륜차가 나쁘지만 않다고. 진짜로 존나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이륜차를 타게 되면 남들 사륜차로 막 그 차선 지킨다고 막 가고 있을 때 난 그 사이사이를 존나 빠르게 가가지고 해결하고 나오는 거지. 개까리하잖아 씨발. 일단 타보고 다닌 것 같으면 사륜차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 진짜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사륜차 타자. 나중에 이륜차 타보다가. 일단은 초고속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도 이륜차에 손을 대긴 했는데 정말로 타보다 자신이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이륜차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모두가 타고 다니는 사륜차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륜차가 좋지 않다는 것도 스스로가 느껴봐야 하는 것이다. 느껴보지 않아서 이론상으로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것이다. 그래, 나도 어쩌면 아직 타보지 않아서 이론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지금은 좋아 보이거든. 나중에 안 좋아 보이는 사륜차로 넘어가겠지. 손을 이론상으로 좋아 보이니 손을 댄 것이고 타게 되는 것이다. 일단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서 어떤 것이 안 좋은지를 실감해야지만 정말로 그때서야 이륜차에서 시선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내 시선을 옮기기 위해선 직접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된 사륜차로 넘어가는 것이다. 무난한 사륜차로 나중에는 넘어간다는 소리지. 현재로선 이륜차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소리다. 그래, 내 눈에는 지금 존나 오토바이에 이륜차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나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도 내 눈에는 이런 이륜차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초고속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일을 말이야. 꿈꾸면서 말이야. 죽음의 도로 위를 달리며 그 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달리는 그 느낌. 정말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계속해서 달린다. 계속해서 박는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과 유사하다. 인생 또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끊임없이 전진할 뿐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전진할 뿐이다. 이륜차도 그렇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달리고 문다. 막히는 새로운 빈틈을 찾는다.
그게 이륜샤의 매력 포인트다. 작자라도 빈틈을 짚고 들어가 새로운 답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그것을 위해 우리들은 살아간다. 인생도 같다.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야 된다. 아무런 문제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자신을 도로 위에 내던지고 시험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내가 이 빈틈을 찾아서 뚫어버리겠다는 그런 시험. 정말 이런 험난한 곳에서 모든 것을 뚫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다. 위험은 항상 감수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지라도 위험에 빠진다면 안전을 생각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위험에 빠진다면 안전을 생각해봐서 도움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위험에 빠지는데 안전을 왜 생각해야 되냐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을 생각해봤자. 그러니까 오히려 극한으로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야. 나를 이 죽음의 도로 위로. 위험 속에 자신을 더욱 물들여 더욱 극한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야 우리는 최대한 성공하고 최대한 박아 넣을 수 있고 최고의 효율로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 나의 시간이 생겨나 나만의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륜차가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언젠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낭만 있게 달리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이 카오피님은. 하지만 너희는 이륜차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는 않아도 된다. 라피아는 너희에게 이륜차를 그렇게 선사한 건 아니다. 알겠지? 그래, 여기 악마처럼 난 악마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조종하는 꼭대기에 있는 악마, 알겠느냐? 하하. 그럼 신이 된 남자 카오피. 그럼 이만. 아디오스.